네. 다시 한번 선생님 2교시 연수 하겠습니다. 진행하기 전에 1차, 2차 지필평가 성적 처리, 요게 그 나이스 자료실 그 PPT와 조금 달라요. 제가 조금 더 내용을 보완했기 때문에 네, 제 PPT를 보시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다시 말씀드렸지만 도제학교 그룹 관리는 도제학교를 하시는 학교에서 사용하는 메뉴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것을 특히 이제 도제반, 비도제반의 그 반영 비율과 평가 영역이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등록을 해주셔야 되고요. 1학기 때 보니까 반영 비율과 영역이 같아서 그냥 사용자 정의별로 해서 그냥 성적 처리를 하신 학교도 있더라고요. 네, 학교에 맞게, 실정에 맞게 그룹을 등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학과 코드 등록입니다. 1년에 한 번 하시는 거고 지금 2학기 때 조회하시면 1학기 때 등록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과목 코드 관리입니다. 두 자리 숫자로 이제 등록을 해야 되고 굳이 뭐 지필고사가 없더라도 그냥 굳이 삭제하거나 하시지 마시고 그대로 활용하시고 시험이 있는 과목만 해당 과목을 해당 번호를 쓸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무학년제 과목이 있는 경우에는 과목 코드를 동일하게 부여해야 하는데요. 많이는 없으시죠? 네. 자, 그다음에 성취 기준, 평가 기준 관리입니다. 저희가 이제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 1은 가져오기가 되는데 저희 전문 교과 2 같은 경우에는 직접 등록을 하셔야 된다. 그다음에 네. 그다음에 혹시 이제 등록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까 제가 샘플 다운로드 하셔가지고 직접 입력해서 파일을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가끔 여기서 영영병은 이제 수정이 안 되거든요. 혹시 학교에서 교육과정 재구조화를 통해서 성취 기준을 수정하시는 학교가 있는데 그 영영명은 수정이 안 됩니다. 영영명은 교육부로 문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일단은 입력을 하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나중에 성취 기준별로 성적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입력을 안 해도 사실 수행평가와 문항정보표가 저장이 되지만 입력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네. 요게 지금 여기 엑셀 보이는 파일이 아주 간단하게 돼 있어요. 샘플 엑셀이 영영병과 성취 기준을 넣는 건데요. 요것을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업로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제 주변 선생님들은 그냥 바로 등록하셔가지고 입력을 하시더라고요. 네,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고사 관리가 되겠습니다. 고사 관리 해주시고, 2차 지필 고사를 1, 2학년과 3학년을 별개로 등록하셔도 되지만, 함께 쓰실 학교에서는 그냥 기간을 길게 가지고 가서 하나의 고사명으로 2차 지필 고사를 처리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요거 저희 정렬 순서 시기에 맞게 바꿔주시면 다른 선생님들께서 클릭하는 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필평가 과목 관리입니다. 이거를 이제 보통은 선생님들께서 하시지 마시고 교과 선생님들께서 반영 비율 만점 관리나 수행평가 영역 관리에서 이제 하시도록 안내를 해주시고요. 반영 비율 만점 관리에서 지필을 등록하시면 저희는 과목 관리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확인해 주시고 나중에 지필평가가 마감이 되면 응시생수 총점 평균 표준 편차가 나오는데요. 요거는 성적 일람표에도 지필평가 일람표에도 나오긴 나와요. 이 점수가 결시자에게 인정점 부여되는 점수가 되겠습니다. 자, 수행평가 영역 관리가 있습니다. 자, 반영 비율 만점 관리에서도 수행 등록이 가능하지만 수행평가 영역 관리에서 하시면 타학과 복사가 가능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일괄 적용 저장하시기 전에 일괄 적용을 누르시면 다른 과의 복사가 바로 가능히 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하면 확실히 수행평가 때문에 나중에 산출하시다가 다시 수정하시는 일이 확실히 없어지고요. 요 기능을 이미 다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안내해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반영 비율 만점 관리입니다.
자, 여기서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를 입력하셔도 되고요. 선생님들께서 반영 비율 만점 관리에서 수행평가와 지필평가의 합이, 전체 반영 비율의 합이 100%인지 점검을 해주셔야 되고요. 뭐 수행평가 그 영역의 영역 순서나 아니면 띄어쓰기 같은 것도 그 권한을 좀 받으셔가지고 점검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성적 처리하다가 그 오류가 돼서 산출이 안 되면 저희가 되게 답답하잖아요. 이제 교과 선생님들은 또, 뭐, 또 잘못했는지 모르실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한번, 전체 교과의 권한을 받아서 점검을 하는 것도 나중에 저희가 스트레스를 덜 받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전문 교과의 경우, 지금 그쵸. 여기 실무 과목이 지필평가로 지금 디폴트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문, 능력 단위별로 합이 100%가 되었는지, 그 다음에 전체 반영 비율, 지필평가와 수행평가의 전체 반영이 100%인지를 선생님들께서 시험 전에 반드시 확인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요거 해주시고요. 혹시 지금 보이는 화면이 전문교과 2의 실무 과목이 아니라 기초 과목 있잖아요. 기초 과목 선생님들이 뭐 기초 과목이지만 능력 단위를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면 이게 성적 반영 비율 관리에서 능력 단위 사용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기초 과목도 능력 단위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때도 능력 단위 반영 비율의 합은 100%여야 되고요. 거의 없으시겠지만 혹시 기초 과목 담당하시는 분 중에서 능력 단위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면 요거를 안내해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 요거 조금 점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리딩 하시고 성적 파일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성적 파일 관리에서는 뭐 절대 학생들 답안은 수정하시면 안 되고요. 다 이력이 남거든요. 수정하시면 안 되고, 혹시 뭐 전체 과목 코드 변경이나 학과 코드 변경하실 일이 있으면 그런 그 기능만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필 수행평가 성적 처리입니다. 지필평가 문항정보표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초로 등록한 교사만이 시험이 끝날 때까지 입력, 수정, 조회, 출력이 가능합니다. 다른 선생님은 조회도 안 돼요. 같이 이제 같은 과목을 가르치는 다른 선생님은. 그래서 요거를 꼭 안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감까지 이제 하셔야지 채점이 가능하다, 출력이 가능하다라는 거 여기서 안내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혹시 중간에 이제 뭐 갑자기 다 정답을 뭐 100점 수정할 일이 생겼는데 담당자께서 병가나 특별휴가로 자리를 비우시면 각 학교에 나이스 권한 담당자 선생님께 권한을 부여받아서 다른 교과 선생님이 처리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학생 답 관리입니다. 아까 채점하는 방식 3가지 말씀드렸는데요. 학생 답 관리에서 서술형 넣는 경우는 학생 답안 서답형, 그다음에 성적 관리 넣은 성적 관리 서답형, 요거 기능을 일단은 선생님들께 잘 안내해 주시고요. 서답형이 없는 경우는 학생 답안이든 성적 관리든 아무거나 해도 상관이 없다. 혹시 물어보시면 대답을 선생님들께서 해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채점하기 전에 이제 검증을 이제 해서 채점하고 재채점하는 것보다가는 다 자료가 남기 때문에 검증해서 혹시 검증에 나온 게 있으면 교과 선생님과 같이 답안지를 한번 확인하시고 채점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예전에는 없었는데 새로 생긴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성적 관리에서 이제 교과 선생님들께서는 점수나 결시 명칭, 학적 변동 이 3가지 중에 어느 하나라도 입력을 하신 다음에 교과 선생님들께서 마감을 하십니다. 이 3가지 중에 어느 것이든 입력이 되어 있지 않으면 마감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거 3가지를 확인하시고 마감해달라고 하시고, 그쵸, 여기 지금 3가지 중에 어느 하나라도 입력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강제 마감하시면 저희는 이제 아무것도 빈칸인 상태로 마감이 되거든요. 그래서 강제 마감 절대 하지 마시고, 여기 반별 마감 여부가 5인지 확인하시고, 5가 안 되어 있으면 전화를 드려서 마감하실 수 있도록 교과 선생님이 안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을 하시는 게 그 시험이 끝나면 각 학교별로 그 학생, 교과 선생님이 일단은 1차적으로 성적 확인 책임자시잖아요. 성적 확인하는 방법을 문의하시는데 이거는 학교마다 다 다르시거든요. 학교마다 다르시고 학교에서 정하시면 되고 뭐 정오표를 하시던지 아니면 성적 관리에서 출력을 하시던지 아니면 지필평가 일람표를 조회하시던지 뭐 이건 학교마다 정하셔가지고 학생 확인을 받으시면 되고요. 뭐 어떠한 그런 지침은 없습니다. 네. 뭐 어떤 학교는 사인도 받지 않은 학교도 있는데 일단 교과 선생님께서 학생에게 확인은 다 해주시되 확실히 확인하신 다음에 교과 선생님이 마감을 하시잖아요. 이건 교과 선생님께서 1차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교별로 잘 정하시고 안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감이 되면 이제 승인 요청을 반드시 해주시고요. 승인 요청하신 다음에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1차나 2차 지필고사 성적 산출을 해주시고 학부모 나이스 서비스까지 반영하는 것까지 해주시면은 1차, 2차 지필고사 성적 처리가 끝나게 되겠습니다. 네. 수행평가 들어가기 전에 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 1학기 때 해보셔서 알겠지만 혹시 이제 성적, 그 OMR 카드 이제 이게 그 스캔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어떤 학생 카드가 이제 뭐 스캔이 못 읽을 수도 있고 오류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 전체 반을 다시 다 리딩하는 게 아니라 해당 학생 카드만 리딩 하셔가지고 그 학생 것만 재리딩 하시고 그 학생 파일만 다시 업로드 하시고 채점하시면 그 해당 학생의 점수가 바뀝니다. 그래서 요거 또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안내를 드리면 저희가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 업무 처리 요령 중에서, 일단은 추가 시험이 이제 뭐 재시험이라고 얘기하는데 교과에서 만약에 뭐 저희가 정할 건 없어요. 만약 국어 교과에서 한 문제를 재시험을 보겠다라고 교과 협의록으로 결정을 하시면 그것을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상정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그럼 재시험 보십시오라고 심의가 되었을 때 그 과목에 대해서 추가 시험이 실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는 방법은 일단은 그 국어과에서 추가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하시겠죠. 학교 양식에 맞춰서 출제를 하고 학생들은 그 시험을 응시를 하고 시험지에다가 답을 표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시험지를 취합한 다음에 국어 선생님들이 본부로 오셔가지고 뭐 선생님, 성적처리 선생님이나 아니면은 교감 선생님 입회하에 OMR 카드에 마지막 문항, 다음 문항에 추가 시험에 학생의 답을 옮겨서 마킹을 합니다. 마킹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어 선생님들께서 문항 정보표에서 오류 발생 문항의 배점을 0점으로 하고 마지막 문항 뒤에 있는 추가 시험 문항의 정답과 배점을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 그 이제 마지막 문항 다음에 그 추가 시험 문제 점수 답을 마킹한 다음에 그러니까 모든 학생들의 답을 이제 다 교과 선생님이 마킹을 하실 거예요. 마킹해서 선생님께 드리면 선생님은 전체 OMR 카드를 재리딩하시고 그것을 다시 업로드 해드리면 됩니다. 업로드 해드리고 채점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면 되고요. 그러면 혹시 재시험을 보는 교과가 있을 때는 성적 처리가 이런 식으로 되고 이렇게 선생님들께서 하시면 된다고 안내를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올해는 그 재시험을 치는 학교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97, 지필평가가 40%가 반영된다고 했을 때 그냥 재시험을 보지 않고 97점을 40% 만점으로 해서 반영을 해도 되고요. 왜냐하면 어차피 1차, 2차 지필은 생활기록부에 반영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재시험을 굳이 이제 보지 않는 학교가 많은 것 같고요. 그거는 학교에서 정하시면 되거든요. 저희가 이제 뭐 말씀드릴 건 없고, 일단 1차적으로 교과협의회에서 정해주시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이제 심의를 받으신 다음에, 뭐 성적 처리 부분만 저희가 안내를 드리면 되고요. 만약에 재시험을 했을 때, 그날 또 결시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 그때의 문제가 되거든요. 이제 그럴 때는 그 교과 협의록에 보면
뭐 결시에 따른 또 인정점 부여가 있어요. 3점짜리 문제라고 했을 때 그 뭐 결시생에 대한 인정점 부여 점수가 있고요. 그거는 저희 성적 관리에서 기타 점수 2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제 시험을 봤는데 결시한 학생의 점수는 기타 점수 2에다가 입력하시라고 안내를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요 처리 과정을 숙지하고 계시고 이런 경우가 발생하시면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이렇게 안내를 드리면 되겠습니다. 저희 나이스 교무 업무 매뉴얼에도 나와 있습니다. 네. 그다음 부정행위자 점수 처리 방법입니다. 혹시 1학기 때 있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예방이 우선이고, 안 나오면 좋겠지만, 일단은 부정행위자가 나오면, 일단은 시험을 다 끝까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안내를 드리고 계시죠. 그래서 그 부정행위자가 나오더라도 일단은 시험을 끝까지 봐야 되고요. 그 학생의 답안을 감독 교사가 걷어서 같이 옵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이 학생은 부정행위가 맞습니다라고 심의가 되면 저희는 처리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협의록에 의거해서 저희가 성적관리에서 일단은 0점 처리하기 전에 점수를 PDF 파일로 저장하시고 그거를 뭐 부정행위자의 수정 전 성적이라고 파일명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성적관리에서 잠금 해제를 하시면 선택형 점수가 수정이 돼요. 잠금 해제하시고 선택형 점수를 0점으로 만드신 다음에 저장하시고 마감하시고 또 그 파일을 수정 후의 파일이 점수이다라고 해서 나중에 선생님들께서 내부 결제를 내시는데 협의록과 그 다음에 부정행위자의 수정 전 점수 파일, 그 다음에 부정행위자의 수정 후 점수 파일 이렇게 3개를 첨부하셔가지고 성적 처리를 했다라고 협의록을 내부 결제를 받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0점 처리하시고 그 옆에 비고란이 있어요. 비고란에다가 부정행위로 인한 0점 처리라고 입력을 해주시고요. 왜 해야 되냐면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적 이력 조회에서 저희가 지금 했던 게 나이스에 다 남아요. 언제 누가 이거를 이제 했는지를.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반드시 협의록에 근거해서 네, 수정 전 점수와 수정 후 점수를 파일로 저장해서 내부 결제를 받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부정행위자가 생기면 지금과 같이 잠금 해제를 하셔가지고 0점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요런 성적 수정이 있는 다음에 증빙 자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성적 담당이고 또 책임이 있기 때문에 성적 수정 기록부를 학교마다 그냥 알아서 이제 만드시는데요. 나이스에서 학교 정보에 들어가시면 성적 수정 이력 조회라는 메뉴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 뭐 출력도 가능하시고요. 아니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성적 수정 기록부를 또 사용하시는 학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성적 수정에 대한 증빙 자료를 각 학교에서 마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필고사 성적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수행평가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나이스 화면으로 가겠습니다. 자, 수행평가입니다. 자, 성적에서 성적 들어오셔서 수행평가로 들어가시고 수행평가에서도 정답 배점 관리, 학생답 관리, 뭐 채점 메뉴가 있습니다. 요거는 뭐 영어 듣기 평가나 아니면 요즘에 상업계 과목에 지필평가형 능력 단위 수행 평가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과목에서 활용하실 수 있고요. 뭐 수행 평가를 지필 평가형으로 뭐 하지 않은 학교에서는 굳이 이 기능을 사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보통은 성적 관리에서 점수를 이렇게 다 입력을 하시죠. 그렇죠? 네. 자, 근데 이제 2교시에는 이제 현장 실습생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리려고 해요. 지금 벌써 이제 9월이 되고 현장 실습생이 저희 학교도 이제 여러 명이 나갔는데, 자, 현장 실습생이 생기면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것이 학적으로 가셔가지고 학적에 보시면 위탁 현장 실습 학생 관리라는 메뉴가 있어요.
위탁 현장 실습 학생 관리, 현장 실습생을 관리해야겠죠, 그렇죠? 여기에서 위탁 학생 등록에 들어가셔가지고 그 학생을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요것은 반드시 등록을 해주셔야 되고요. 아무리 짧은 기간을 가더라도 현장 실습에 대한 내부 결제가 다 남아 있을 것이고 또 뭐 성적 처리를 위해서 등록을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요. 요 등록하는 사람은 선생님은 뭐 각 학교의 업무 분장에 따라서 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 등록을 눌러주시고 네, 기계과에 들어가시면 현장 실습한 학생을 클릭하시고 시작 일자와 종료 일자 입력, 그 다음에 교육 구분 보시면 현장 실습이라고 있어요. 세 번째. 현장 실습 눌러주시고 기간명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전공과 비고라는 굳이 필수 입력이 아니거든요. 기간명까지 입력하시고 현장 실습으로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 이제 특성화고 같은 경우에는 뭐 대안교육 위탁기관 가는 친구들 있죠. 이 친구들 여기서 등록을 하고요. 병원 학교나 아니면 소년원 가는 친구들은 기타로 여기 등록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위탁교육기관 가는 친구들은 여기서 반드시 등록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1학년 3반에 3학년이어야 되는데요. 어쨌든, 자, 1학년 3반에 박현장 학생을 네트워크라는 회사로 보냈고요. 그 다음에 1학년 4반에, 3학년 4반이겠죠. 자, 한창희 학생을 그냥 일반 자동차 회사에 현장 실습 가는 걸로 등록을 하였습니다. 자, 요 등록을 하면 이제 두 가지가 저희가 이제 엮이게 되는데, 일단은 출결 관리에서 현장 실습생이 이제 업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수행 평가에서 현장 실습 관련된 기능이 있습니다. 출결 관리는 아마 담임 선생님들께서 다 잘 하실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거는 매일 하시는데 매일 눈에 보이시니까요. 요 기능이 갑자기 생겼죠. 몇 년 전부터. 그래서 출결 관리 들어오시면 현장 실습 누르고 여기서 다시 한번 이 학생을 현장 실습을 등록을 합니다. 이 학생이 8월 16일부터 2월 28일까지 네트웍스 현장 실습이라고 해서 저장을 하십니다. 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요거를 기간을 한 번만 저장을 해두시면 출결 마감하실 때 현장 실습 적용만 누르시면 바로 이때 현장 실습하는 모든 친구들 출결 마감이 한 번에 되시죠. 이렇게 하시고 저장. 네. 아마 담임 선생님들께서는 이 기능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반드시 하셨을 것 같아요. 현장 실습 여기다가 그 기간 넣으시고 그 다음에 현장 실습 요 적용을 하시면 매일매일 현장 실습한 학생들을 이것도 매일매일 체크하고 매일매일 타자를 치려면 일이잖아요. 근데 요 기능이 나이스가 개선되면서 기능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현장 실습을 출결 관리를 해줄 수 있고요. 저희는 이제 어디로 오냐면 성적으로 갑니다. 자, 수행평가로 가는데요. 그 현장 실습생들이 혹시 3학년에 지금 보통 교과는 3학년 2학기 때 거의 빠지긴 하는데 현장 실습생들이 보통 교과를 이수해야 되는 경우에는 보통 교과는 그냥 수행평가를 다시 다 봐야 됩니다. 평가가 원칙이기 때문에 수행평가를 다 봐야 되고요. 실무 과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어느 한 학교의 학업 성적 관리 규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선생님들 학교에도 학업 성적 관리 규정에 이 내용이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자, 보통 과목, 보통 교과는 평가를 하는 게 원칙이고요. 현장 실습 기간에 실무 과목, 능력 단위 성적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각 학교별로 다르겠죠. 그래서 수행평가 영역 중에 한 영역만 응시했을 경우에 한 영역만 60점을 받았고 그 다음에 얘가 현장 실습을 갔어요. 근데 이 학생은 수행평가의 정규 교육과정에 이제 같이 수행을 못했기 때문에 인정점을 줘야 되는데 한 영역만 응시했을 경우에는 첫 번째 영역 점수를 그대로 반영합니다. 그 다음에 2개 하고 갔을 경우에 반영하는 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모두 영역이 하나도 없을 경우에는 학과 평균의 100%를 부여한다. 각 학교마다 학업 성적 관리 규정에 이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선생님들께서 2학기가 되셨으니까 혹시 아직 연수를 안 하셨다면 현장 실습
학생의 실무 과목의 인정점, 우리 학교 기준은 지침은 다음과 같으니까 이렇게 인정점을 부여하시라고 연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학교마다 다를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나이스로 가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보통 교과 국어는 모두 다 넣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기계과의 실무 과목으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는 실무 과목명이 안 뜹니다. 왜냐하면 수행 평가이기 때문에 여기 별표가 있는 능력 단위만 보이실 겁니다. 자, 지금 현장 실습 등록하면 오른쪽에 현장 실습이라고 가로가 뜨고요. 현장 실습 인정점을 부여할 수 있게 이런 체크 표시가 생기게 됩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현장 실습을 그 학적 위탁에서 등록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학적 위탁 현장 실습 학생 등록에서 반드시 해주시고요. 그래야지 저희가 인정점 부여가 가능합니다. 자, 박 현장 학생이 냉각 수행 평가만 보고 현장 실습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정비와 배출가스 장치 정비 검사 이 세 개의 영역에는 정규 교육 과정에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수행 평가 점수를 인정점을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랬을 경우에 각 학교 규정에 따라 하시면 되는데, 자, 냉각을 90점을 받았죠, 이 학생이. 그랬을 때 정비로 들어갑니다. 정비로 들어가면 이것도 방법이 많은데요. 이 학생을 체크하시고 인정점 부여를 클릭하신 다음에 이 학생을 체크를 하시면 이 학생이 받던 점수가 나옵니다. 맞죠. 이 학생을 처음에 했던 영역의 점수를 주기로 했었죠. 인정점을. 처음에 냉각에서 90점 받았던 점수를 다른 영역에도 주겠다. 또는 그냥 여기서 뭐 직접 입력하셔도 돼요. 뭐 90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각 학교의 규정에 따라서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장. 네. 이렇게 하면 이 학생은 현장 실습이 인정 공결이 되고요. 여기에 체크가 돼서 현장 실습 인정점을 부여받게 됩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정비에 들어가서 박현장 학생의 현장 실습 인정점 부여입니다. 체크하시면 이 학생은 첫 번째만 보고 갔기 때문에 첫 번째 점수를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저장을 하면 네, 공결이 되고 여기에 체크가 돼야지 인정점 부여가 되겠습니다. 자, 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번째 영역도 응시할 수 없기 때문에 체크하시고 첫 번째 능력 단위 점수를 그대로 불러주는 것으로 학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입력을 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체 보시면 이 학생은 이제 90점 그대로 90점 가지고 갔고 결시 명칭은 공결이고 인정점 체크가 되어 있고요. 요거 확인하시고 교과 선생님들이 다 하셔야겠죠. 저장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다 공결 처리하고 체크가 되어 있고 마감을 하겠습니다. 네. 자, 다시 한 번만 제가 더 보여드릴게요. 선생님들께서 학교에서 이거를 연수를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고3 담임 선생님, 고3 교과를 처음 하시는 신규 선생님이 계시면 이 기능을 잘 모르실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연수할 시간이 있다면 안내를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반에 한창희 학생이 마찬가지로 냉각만 보고 실습을 나가는 바람에 나머지 3개 영역을 수행평가에 참여하지 못한 걸로 하겠습니다. 자, 정비로 가서 사실 여기서 그냥 90점을 하고 체크를 해도 됩니다. 90점을 다 주기로 했으니까 90점을 주고 체크를 해도 되고 점수가 복잡하지 않다면 이렇게 저장하셔도 무방합니다. 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다시 정비 4반으로 가서 한창희 학생 직접 입력하셔도 되고 입력하신 다음에 이렇게 체크해서 공결 나오게 하신 다음에 저장하셔도 되고 아니면 진짜 규정대로 하기 위해서 이 학생을 체크하시고 인정점 부여 누르시고 이 학생 클릭하시면 첫 번째 영역 점수를 주기로 했잖아요. 그쵸? 응시한.
실시한 점수 영역에 대한 평가를 주는 걸로 해서 규정대로 이런 순서대로 점수를 부여해도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4반의 수행평가를 전체 영역을 마감을 좀 하겠습니다. 인정점 부여했고요. 현장 실습생. 그 다음에 4반 해야 되고 전체 영역 마감. 네. 자, 제가 요거를 또 해야 되는 이유를 하나 PPT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현장 실습 저희 자료에 다 있는데 현장 실습생 네.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정규 수업 과정을 들은 친구들은 지금 7번과 같이 국가직무 능력 표준 이수 상황, 학생생활에서 있죠. 학생생활의 자격증 인증에 보시면 국가직무 능력 표준 이수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수업을 다 들은 정규 과정을 들은 친구들은 지금 제가 여기 칠한 7번과 같이 이렇게 그냥 점수가 나와요. 원점수, 성취도.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평가에 참여했으니까. 근데 그 밑에 줄에 동그라미 8번 보시면 이 학생은 사실 그 평가를 다 제대로 한 게 아니라 한 번만 하고 인정점이 부여됐기 때문에 이 학생은 국가직무 능력 표준 이수 상황에서 원점수는 점으로 표기되고요. 성취도는 A, B, C, D가 아니라 P로 표시가 됩니다. 이게 제대로 된 성적 처리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학생 생활에서 현장 실습생들은 제대로 그 평가에 실시한 게 아니기 때문에 원점수는 점으로 나오고 성취도가 P로 나오는 게 제대로 된 성적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반드시 현장 실습생들은 그 인정점 부여 체크되고 공결 처리로 해서 국가직무 능력 표준 이수 상황에서 P로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세팅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나이스로 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마감 관리로 가겠습니다. 마감 관리 이제 가시면, 수행평가 이제 다 마감하신 것도 확인하시고, 절대 이제 수행평가는 사실 결실자가 없죠. 다 어떻게든 이제 평가가 원칙이기 때문에 평가를 하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과목별로 마감 정보 저장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계과 능력 단위별로 이게 한 과목이죠. 이제 과목 개설에서도 이렇게 한 과목으로 단위수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저장해 주시고 네,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그래서 이제 수행평가가 마감이 되면 학기 말 성적 처리 전에 승인 요청을 이제 하긴 해야 돼요. 근데 저도 처리를 할 때, 꼭 이때는 마감할 때는 그 오류가 안 뜨다가 나중에 산출을 하는데 수행평가 영역이 다르다고 이렇게 그 창이 뜨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안내는 학기말 성적 처리 전에 승인 요청을 하셔야 된다고 안내를 드리는데, 저는 사실 나중에 학기말 성적 처리가 원활하게 된 다음에 수행평가 일람표를 승인 요청을 하긴 했어요. 왜냐하면 기결 취소를 또 해야 되다 보니까, 그쵸. 이게 마감해서 승인이 완료됐는데 다시 또 이거를 기결 취소를 하려면 또 그 결제 라인에 있는 분들께 또 말씀을 드려야 돼서, 그것도 하나의 저희의 편의를 위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수행평가 일람표도 점검하시나요? 저는 성적 담당일 때 이 점검표도 제 업무 담당이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제 성적 확인이 끝난 일람표를 보고, 이렇게 점검을 해도 되는데, 저희 매뉴얼에 나와 있지만, 여기서 이 성적을 엑셀로 저장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엑셀로 저장하는 방법이 있는데, 잠시만요. 이게 안 보이실 것 같아요. 엑셀을 저장하면, 지금 엑셀 보이시죠? 엑셀 이렇게 나오고요. 자, 여기서 필터 기능을 쓰시면, 필터를 누르시면, 여기서 점수 있는 점수들이 보여요. 근데 혹시 이게 평가 계획에 없는 점수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뭐 그래서 혹시 점검하실 때 저는 이제 엑셀로 다운받아서 이제 필터 기능을 이용해서 혹시 평가 계획에 없는 점수가 있는지 점검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단지 이제 이렇게 해서 보고 넘어가시면 또 문제는 여기에 만약에 빈칸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선생님들이 뭐 저희가 신이 아니다 보니까 가끔씩 점수를 안 주시는 분도 있어요. 어떤 학생에 대해서. 이제 이런 것들은 필터에서 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필터에서 한번 보시고 저도 다시 종이 출력물도 다시 한번 보고 뭐 빈칸이 없는지 다시 한번 또 봤던 기억이 있는데 혹시 점검하시는 업무까지 하시면 엑셀로 다운받아서 이 필터 기능을 쓰시면 조금 더 편하게 업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수행평가 마감까지 끝났고요. 그 현장 실습 학생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교 생활에서 학생 생활에서 지금 보일지 모르겠는데 자격증 인증 상황에서 뭘까요? 조회가 됐나? 현장 실습 학생들은 이제 여기서 성취도가 A, B, C, D, E가 아니라 P로 나오고요. 대신에 이제 그 인정점으로 해서 실무 과목에 대한 점수는 또 A, B, C, D로 나중에 생기부 교과학습 발달 상황에는 인정점을 가지고 A, B, C, D로 또 성적 산출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마지막에 현장 실습 학생들이 성적 처리가 어떻게 돼야지 잘 된 건지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일단 현장 실습생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행평가는 다 아실 것 같고요. 현장 실습생이 되겠습니다. 네. 현장 실습생 실무과목 능력단위 성적 처리 인정점 부여건입니다. 자, 반드시 학생들을 학적에서 위탁 현장 실습 학생 관리로 등록을 해주시고요. 거기에 현장 실습으로 등록을 해주셔야 되고, 여기에 등록해야지 저희가 그 현장 실습 인정점을 부여할 수 있어요. 그 학생 옆에 꺽쇠 괄호로 현장 실습이라고 뜨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짧은 기간을 가더라도 위탁 학생을 등록하라고 안내해 주시고, 요거 등록하는 것은 학교에 따라 업무 분장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요거를 안내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학생들을 평가의 정규 교육과정을 받지 않고 인정점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생활 국가직무능력 표준 이수 상황에서 P로 성취도 P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혹시 현장 실습생이 성적 산출 대상자에서 포함 안 함으로 디폴트가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잘 모르겠지만 어떤 과목은 포함 안 함으로 되어 있고 어떤 과목은 포함으로 되어 있기도 해요. 그래서 혹시 현장 실습생도 현장 실습생은 무조건 학교에 와서 지필평가를 보게 돼 있잖아요. 현장 실습생 중에 지필평가를 보는 과목이 있다면 그 학생은 반드시 포함으로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산출 대상자 모두, 학기말 산출 대상자 모두 포함으로 잘 세팅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정점을 부여하면 결시 명칭은 공귤로 처리되며 현장 실습 인정점 항목에 체크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에 제일 마지막 줄 보시면 인정점이 부여된 성적은 강의실별 응시생 평균에서 제외가 됩니다. 제외가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보이시는 화면이 매뉴얼이고요. 요거 PPT 지금 자료실에 있으니까 혹시 연수하실 때 요 PPT 화면을 가지고 각 학교 선생님들께 이 인정점을 부여하는 방법을 연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이제 신규 선생님들은 좀 나이스가 또 생소하시고 해서 잘 아시는 분은 고3 과목을 오래 하셨던 선생님들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요것들을 연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혹시 위탁 학생들이 성적을 가지고 오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 학생들은
요거 1학기 때 해보셨겠지만 위탁학생 성적 등록에서 이제 해주시고 저희 학교 성적 산출 대상에서는 포함 안 함으로 해주시고요. 가끔씩 이제 그 인문계고에서 이제 인문계고 직업위탁을 이제 많이 나가는데 그 직업위탁 학교에서 실무 과목 성적은 안 보내고 능력 단위만 보내는 학교도 있나 봐요. 혹시 능력 단위만 있으면 보내주시면 그 학생은 위탁 학생 성적 등록이 아니라 국가직무능력 이수 상황 관리에서 능력 단위 성적만 넣어주시면 된다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으면 참고해 주십시오. 네. 그 다음에 그 현장 실습을 간 경우에도요, 그 이수 시간이 다 카운트가 돼요. 그 아시죠? 네, 현장 실습 간 경우에도 이수 시간이 카운트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그 학년 말에 그 국가직무 능력 이수 상황 관리에서 시간을 재계산하실 건데 그때 현장 실습을 간 친구들도 이수 시간이 계속 카운트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원점수는 점으로 성취도는 P로 나오고요. 근데 마지막에 그 학기말 성적으로 교과학습 발달 상황에는 인정점 받은 걸로 A, B, C, D, E가 나오거든요. 이제 그것도 이따가 비교해서 산출이 완료되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요거는 뭐 생기부에 이제 반영을 하는 건데 뭐 보통은 전체 반영하시니까요. 네.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